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3년 3월 고1 모의고사 중에서 여러분이 어렵다, 해설 영상이 필요하다 라고 요청한 사회 경제 지문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22번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문입니다. 경기 부양책, 경기 침체 이럴 때 정부의 역할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런 지문에서 일단 우리가 문제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선지가 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예. 정보가 아예 없다라는 걸 가정하고 보면은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코멘트가 뭐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유동성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모른다,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지문 속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유동성에 대한 케인스 주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케인스라는 이제 학자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 선지 5번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충 요 정도를 훑어보면 중앙은행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떠한 정책을 펴는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 금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이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율 같은 게 어떻게 될까, 뭐 이제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들어갈 말로 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러면 대충 이걸 훑어보는 거야. 국가의 통화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기준금리, 유동성, 화폐가치,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본문, 지문 속에 나오면 이 문제를 기억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할 땐 이렇게 네모 박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뒷문제도 있는데요. 윗글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경제 주체들이라는 건 경제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보면은 투자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기업인, 공장장, 은행원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하튼 경기 주체는 뭐 수요, 공급, 그 다음에 뭐 정부, 뭐 이렇게 크게는 3개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반응이기 때문에 요 22번 같은 경우는 경제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요 정도의 상식선의 지문은 읽어보면 좋겠죠? 금융당국은 오늘 빅스텝을 단행하였다. 자, 똑같은 동어 반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정보를 주는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빅스텝이 뭔지도 몰라. 인용 부호로 제시되어 있는 거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우리가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없고요. 요걸 제외한 나머지 파트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빅스텝이란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이 빅스텝이 뭘까?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거. 네, 그래서 빅스텝은 금리를 올리는 거구나. 뭐 요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이제 본문에 대한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본문을 이렇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문제는 여러분이 잘 풀었겠지만 독해를 하는 방법, 이 글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걸 보는 눈을 고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아무거나 막 쓴다, 대충 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문은 글을 너무 잘 쓰는 전문가들의 것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글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글이 되게 정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쓰듯이 막 이거 썼다 저거 썼다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아예 취사 선택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빠르게 그냥 뭐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 줄 같은 거 읽어보면 첫 번째 줄이 거시기하다. 그럼 앞부분에 대가리 정도만 읽어봐도 글의 구조가 좀 보이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문단에서 그러니까 문단별로 한번 해보세요. 경기 침체, 그치? 그 다음에 뭐 유동성, 여기 개념은 여기 나왔다. 그 다음에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 여기도 있네. 그 다음에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속 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 여기까지, 선생님 지금 밑줄 친 거 봐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느낌이 딱 뭐야? 유동성이 되게 중요하고 금리가 되게 중요한 지문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연결어가 그러나 완전 반전이란 소리야.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통해 통화정책을 시행해도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뭐 다른 얘기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문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는 게 요새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일단 좀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될 것이고, 이 가계는 우리 가족, 우리 개인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들은, 그쵸? 소비가 줄어들게 될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럴까? 옷 사는 것도 안 사고, 신발도 안 사고, 사치품 안 사고, 그죠? 그러다 보면 시중의 제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경기 주체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생산을 덜 하게 되겠죠. 안 팔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는 게 쌓이면은 악성 재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 팔리니까 규모를 축소할 거 아니야? 그 결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에 일하고 있는 회사원들, 노동자들 자르게 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실업 비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회사에서 잘리셨어요. 표현이 좀 거시긴 하다. 어쨌건 가계의 수입이 감소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실업률이 증가하면 이제 우리 가정 내에 들어오는 돈이 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수입은 또 감소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소비는 더더욱 안 하게 되는 거겠지. 이게 뭐예요? 악순환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의 수는 뭡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는 계속 위축된다. 악순환이다. 이런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네.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또 다른 주체인 국가, 정부는 방법을 써야지. 그게 국가의 역할이야. 조정을 해주는 거야. 얘랑 얘가 싸웠을 때 선생님이 조정하듯이 국가가 조정해주는 거예요. 국가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정책을 실행한다. 유동성을 늘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유동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늘린대요. 자, 그러면 항상 이러한 지문에 있어서 우리는 경우의 수 혹은 반대 짝꿍을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얘들아,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경기가 반대로 과열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경기가 과열되면 모든 게 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경기가 과열되면 가계 소비는 늘고, 주는 게 아니라 늘고,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가 아니라 증가시키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유동성을 늘리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줄이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상상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유동성이 뭔가 가봅시다. 자,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현금화네요. 유동성이라는 거는 현금화, 돈으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뭐 주식을 선물로 주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생일 선물로 용돈을 받았을 때 다 저금을 해놓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래요. 그걸 다 돈으로 바꿔놓는 거래요. 주식도 팔아서 50,000원짜리로 100,000원짜리로. 은행에 예금한 것도 다 그냥 현금으로 꽉꽉꽉. 현금과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반면에 토지, 건물,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현금화할 수 있는 화폐는 그냥 당장 현금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흐름이 좋다는 거지. 근데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나 부동산 200억짜리 가지고 있다 해도요. 그 200억이 내 눈앞에 200억이 아니에요. 이 200억을 가지고 쭈쭈바를 사 먹을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걸 팔아야 되잖아. 그럼 200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내일 7시에 살게 하고 당장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그런 개념인가 봐요.
이처럼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새로운 거 나왔다. 그치? 자, 그 새로운 개념이 뭐예요? 화폐의 양, 통화량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 유동성을 늘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통화량, 돈의 양을 늘린다라는 뜻이겠네. 유동성을 늘린다, 돈의 양을 늘린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가령이라는 멘트가 나와요. 밑에도 하나 더 있던데. 잠깐만. 모르겠다, 못 찾겠다. 자, 어쨌건 가령이라는 멘트가 나오는데요. 이 가령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라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가 몽땅 요만큼이 예를 들어 파트잖아요.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이 요 앞부분, 나와 같이 읽은 요 앞부분을 다 이해했으면 안 읽으셔도 되는 지점이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앞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여러분은 다 읽으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러한 가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 그리고 나서 복습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복습할 땐 이런 예시는 건너뛰고 여기까지 핵심 읽고 여기서부터 핵심 읽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시중에 통화량이 많을 때 유동성이 넘쳐난다. 우리 지금 했잖아요. 돈의 양이 많으면 유동성 많아. 반대로 통화량이 줄면 유동성 감소. 시중에 돈이 없어. 유동성 감소했어.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있어? 아, 우리 집 저금통에 다 내가 숨겨놨어요. 뭐 이러면 돈이 없을 거 아니야, 동네에. 그치?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에 시중에 화폐가 흔해집니다. 여기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왔네요. 유동성이 넘쳐나 돈이 많아. 그럼 화폐가 흔해져. 그럼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 얘들아, 모든 것이 흔해지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희소성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넘쳐나면 어떻게 된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넘쳐나면 좀 약간 감각이 없어져서 좀 약간 과소비를 좀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유동성은 또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금리는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10만 원을 꺼줄 때 그냥 꺼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1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5%로 설정했어. 너 나중에 이거 갚을 때 10만 원 갚으면 안 되고 5천 원 더 추가로 해서 갚아. 뭐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유동성을 조절할 때 금리를 가지고 이거를 중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리가 이자율이 만약에 낮아, 이율이 낮아, 그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릴까 적게 빌릴까? 많이 빌리겠지. 그치? 내가 10만 원을 빌리는데 이자율이 1%야. 그러면 10만 원을 빌릴 때 갚을 때 나의 부담은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금리가 10%야. 그럼 내가 10만 원을 빌리고 얼마를 갚아야 돼? 10,000원인가? 맞지? 10만 원을 갚아. 그럼 부담이 만 원을 갚아. 그럼 부담이 클 수 있잖아.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서 이제 유동성을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정부 역할이래요. 금리를 결정하는 정부니까. 이때 금리는 예금이나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율로, 선생님은 미리 좀 설명해줬죠? 여러분이 만약에 모른다 하면은 출제자는 이러한 개념 정의를 다 해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로 구분된다. 얘들아, 구분이 나올 때는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그럼 여기 기준금리 하나 나왔지. 그럼 딱딱딱 있는 게 아니라 시중금리는 어디 있지? 여기 있어. 이 둘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요걸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돼. 기준금리는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금리.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구나.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 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하는 거구나. 반면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기준이 빡 되는 거고요. 시중금리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뭐 이제 그런 금리. 중앙은행 이외의 시중은행. 그럼 뭐겠어요? 우리 알고 있는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또 무슨 은행 있나, 농협 뭐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세우는 표준적인 금리. 자, 그럼 상식적으로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는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시중금리는 농협에서의 금리, 하나은행에서의 금리가 다 다를 거야. 똑같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은행이 우리는 2.7%야. 야, 우리는 3%야. 야, 우리는 회사원은 좀 더 싸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은행도 다 비교를 하면서 적합한 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 가령 나왔다. 선생님 말했죠? 가령이라는 거 나오는 예문 같은 경우는 사실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데서 끝나시면 되고, 핵심 정보는 그 앞에 다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시중에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치? 그러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냐면 이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행에 10만 원을 저금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1%다 그러면은 1,000원, 10%다 그러면은 10,000원인 거야. 그럼 당연히 10,000원을 받는 게 좋잖아요. 내가 예금을 했을 때는. 시중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예금은 빼버려. 이거 내가 이자 얼마 못 받네. 이거 저금해봤자네. 예금을 빼. 그리고 내가 이거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되는 이자가 얼마 안 되네. 그럼 대출을 이빠이 엄청 많이 받아볼까? 이런 게 늘어난다고요. 사실 경향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지문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념 설명 나오지 않으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 그 결과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 자, 지금 봐봐. 핵심은 이거야. 아까 전에 우리 뭐라 그랬죠? 어딨냐, 여기.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은 증가. 요게 결론인 거야. 됐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돈을 다 자기가 가져가서 뭘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막 풀린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말하는 비문학의 용어가 있어요. 시중의 금리, 아이고 너무 글씨가 큰가? 그냥 써볼까? 시중의 금리와 유동성은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한다. 반, 비, 례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요. 유동성은 증가.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근데 항상 반대 짝꿍을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지. 그럼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유동성은 하강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감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혼자서도 알아서 독해를 잘 하면 고3인 거야. 이건 고3인 거야. 근데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 지문을 읽는 거예요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반대 나왔네. 반대로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 감소. 됐죠? 자, 이와 같은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관계가 뭐라고요? 요관계. 그지?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그래.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면 이것도 뭐예요?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겠지? 경기가 침체되면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경기가 막 과열되는 거 있어. 경우의 수. 여기 있잖아. 반대 짝꿍. 그치? 그럼 이 두 개 케이스는 모든 게 반대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자, 보자.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금리 인하. 그럼 얘는 중앙은행은 경기 과열일 때 금리 인상. 반대 짝꿍이지. 자, 시중의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유동성 증가. 그지? 금리와 유동성은 반비례라 그랬죠? 유동성 증가. 그러면 반대 짝꿍 경기 과열일 때는 유동성 감소겠지. 여기 써있네 그대로 유동성 감소. 그죠? 자, 유동성이 증가하여 가계의 소비가 늘고 돈이 막 풀리니까 야 우리 오늘 소고기 먹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에 돈이 늘어나니까 돈이 아깝네 뭐 해볼까 오피스텔 같은 거 사볼까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또한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고 기업에서도 와 이거 만들었는데 만드는 족족 팔리고 있어 더 만들자
투자 확대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활성화. 이게 정부의 역할이요. 국가의 역할이요. 자, 반대로 경기 과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좀 약간 상황이 좀 특수적이긴 한데 코로나 때 국가에서 돈을 일부러 막 풀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 이제 위축되어 있고 못 나가고 자영업하는 사람들 분들도 손님이 없으니까 막 팔이 날리고 그 돈을 막 일부러 풀었단 말이야. 어쨌건 자, 경기가 과열되어서 자산 가격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부동산 값 엄청 뜁니다. 시중에 돈이 막 풀리면 아파트 가격 엄청 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너도 나도 사니까 계속 올라. 응? 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잖아요. 이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서 소비를 안 하게 되잖아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감소시켜서 인하할 때와 반대 현상,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 아파트값 점점 하락하고요. 물가는 안정되고요. 진정되겠죠? 여기까지가 이론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그렇게 이론대로 되나?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통화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대요. 즉, 요점 정리. 요런 표시는 요점이야. 핵심이야. 요거 나왔을 때 요거 집중해서 정리 딱 하시면 됩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유동성을 공급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나 투자를 안 해. 유동성이 일어났을 때 소비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불안해. 계속 안 해. 꽉 돈을 쥐고 있어. 우리 금고에다가 넣어놓을 거야. 또 위기가 올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 활성화 안 되는 거죠.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안 믿어 사람들이. 에이 아니야. 돈을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쥐고만 있죠. 충분한 유동성이 있음에도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케인스 여기 나왔네요.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유동성의 함정이 뭡니까? 유동성을 늘렸는데도 소비 투자 안에서 경기 침체 지속되는 거에 해당하는 거 21번. 문제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바로 말한 부분에 대한 답이 뭐예요? 요거네요. 그쵸? 유동성이 공급됐는데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서 경기 침체가 지속돼.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본문 와서 그는 이런 유동성 함정을 통해서 통화정책이라는 것도 한계가 존재한다. 완벽한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 소비자, 가게, 개인, 기업이 돈을 쓰고 투자하는 걸 바라지 말고 정부가 돈을 써야 돼. 그래서 정부가 팡팡팡 돈을 써서 소비와 투자를 유도해야 돼.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정부가 다리 건설해볼까? 정부가 뭐 한강에 성수대교 있으니까 뭐 남수대교를 남수대교를 만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남수대교를 만들려고 막 이렇게 돈을 써버린 거야. 필요 없는데도 다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건설사에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겠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노동자가 고용되면 이 사람들 돈을 벌어가고 가정에 돈을 갖다 주면 우리 아빠 오늘 보너스 받았다. 소고기 먹자.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케인스는 이런 말을 했대요. 자, 갑니다. 정답.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중앙은행은 이러한 기준금리 세우는 역할을 한다 그랬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우리 아까 전에 했잖아요. 현금 같은 거 화폐라고 했고요. 기준금리, 시중금리는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했죠? 요것을 기준으로 시중금리가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소비가 위축되고 쭈구쭈구 했었죠. 5번이 에러입니다. 말장난이요. 케인스도 나왔고 한계라는 말도 나왔고 유동성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뭐지? 뭐야? 말을 엉터리로 갖다 붙인 거야. 봐봐. 유동성에 대한 케인스가 주장한 건 뭡니까? 정부 정책의 한계지 케인스가 말한 주장의 한계점이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이 선지는 뭐야? 케인스 주장은 한계가 있어. 엉터리야. 아니죠? 그래서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국가의 통화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그지? 자, 요거는 경우의 수를 체크해야죠. 요 경우가 있고 요 경우가 있는 거니까 OX 이 내용을 잘 이해했냐 하는 OX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자, 그다음 우리 금리와 유동성은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비례 관계 아닌 거 한번 버려볼까? 내리면 증가 반비례 오케이. 내리면 증가. 근데 내리면 감소 이건 반비례 아니지. 그럼 3번 버려야지. 올리면 증가 반비례. 올리면 증가 반비례 아니죠? 버리고 올리면 감소는 반비례. 됐죠? 자, 그럼 여하튼 간에 요거 3개 남았어. 자, 그럼 이제 또 화폐 가치와 또 관련을 해볼까요? 자, 화폐는 유동성이 그쵸? 흔하면 가치는 떨어진다. 그치? 화폐 희소성의 원리 드물어야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3개 중에서도 반비례 관계를 고르면 되겠네요. 증가했어, 하락했어, 반비례 오케이. 증가했어, 상승했어, 반비례 아니야. 감소했어, 하락했어, 반비례 아니야. 정답 1번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자, 윗글을 바탕으로 신문 기사를 읽었어.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금융당국은 오늘 빅스텝을 단행했다. 아까 말했어요. 선생님도 빅스텝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우리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야. 물론 선생님 저희 아빠가 여의도 증권가 쪽에 있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익숙해서 빅스텝이 뭔지 우리는 토론을 해서 알고 있어요. 아우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자, 빅스텝이란 개념정이 나왔다. 금리 인상이에요. 핵심은 이거야. 금리 인상. 얘들아, 금리가 인상되는 건 어떤 상황이었지? 경기가 과열이야. 경기가 침체야. 경기가 어떨 때? 과열되었을 때. 그치? 경기가 과열되어서 그럴 때 금리를 인상하는 거지. 이처럼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게 증가한 유동성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막 사치품 사고 부동산 사고 뭐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계속 막 이러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겁니다. 이 신문 기사래요. 그치? 그러면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사람들은 핵심이 뭐야? 앞으로는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거. 이건 정부의 사인이잖아요. 금리를 인상했어. 경기가 과열돼서.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정부의 목표가 뭐야? 경기를 좀 더 침체시키려는 의도. 침체의 의도. 침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건 캄다운 시키려는 의도. 봅시다. 투자자.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앞으로 경기 침체될 수 있어. 소비자. 돈. 써, 안 써? 안 쓰겠지. 기업인, 공장장, 은행원 다 앞으로 경기가 침체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할 거야. 보자. 투자자. 부동산 가격 떨어질 수 있어. 투자 미루자. 오케이. 요런 뉘앙스. 요거 잘 파악했어. 소비자. 위축된 소비의 심리가 지금 경기 과열인데요. 지금보다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 자동차 사자. 이거 소비인데요. 아니죠. 이거 에러네요. 기업인.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게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 왜? 금리가 오르니까. 공장을 확장하지 말자. 지금은 몸을 사릴 때야. 공장장. 우리 공장 생산 부품 수요 줄 수 있어. 재고가 늘어날 거야. 대비하자. 오케이. 시중은행에 저축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 당연하죠.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치? 침체가 된다면 그 돈을 다시 은행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을 유치하자. 오케이, 정답 2번이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여기까지 수고하면서 잘 들어주었어요. 파이팅입니다.